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정 엄마에게 장모님을 죄받은 것이라며 남편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며 역대급 반전 드라마를 쓰는 친정 엄마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역마살이 끼었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겁도 없이 잘 돌아다니는 딸로서 부모님을 계속 걱정케 했던 저의 이야기였어요. 저의 꿈은 배낭을 메고 전 세계를 여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입이 아프지만 저는 평소부터 결혼이라는 족쇄를 차고 가정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자유롭게 떠돌며 넓은 세계를 구경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감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으로 접어들던 그때 30대가 되기 전에 평소에 꾸몄던 미국 여행을 이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미국행 비행기 표를 사서 떠났습니다. 한 달이라는 긴 여행 계획이었지만 미국은 정말로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한 달 동안 유명한 것만 골라온 책도 없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기분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밤늦게 혼자 있는 동양인 여자로 인해 범죄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지만 맥주와 분위기에 취해 길을 헤맨 후에 호텔로 돌아갈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그 혼잡한 거리가 새살살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불량배처럼 보이는 무리가 있었죠. 껄렁이며 저에게 다가올 때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침착하게 지나가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깨에 걸친 채 가방을 탁 쳐가는 게 아닐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딴 가방 내어주면 될 텐데 전 혼자 가방끈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당황한 그들은 욕을 해대면서 거칠게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죽어도 가방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온 체중을 실어서 가방을 지켰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달러밖에 없는 비어진 지갑과 잡동사니만 들어있었지요. 그 많은 내용 중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문장으로 쪼개서 다시 구성해 보겠습니다. 매회 그렇게 좀 도둑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더군요. 미국 사람들은 참 무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가 잔뜩 비추었습니다. 위협적인 경적 소리가 계속 울리자 놀란 도둑들이 제 가방을 포기하고 후다닥 달아났어요. 그때부터 겨우 살았다는 생각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경적을 울리던 차에서 누군가 내려 절 부축합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동양 남자가 제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도와드릴까요? 괜찮으세요? 한국 사람이신가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쪽도 한국 분이신가요? 다행이네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이 지역은 밤에 좀 위험하거든요. 이 시간에 왜 혼자 계시는 건가요? 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괜찮으시면 제 차로 숙소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네, 정말요. 차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운명이었는지 이 낯선 타국에서 친절하고 정의로운 한국 남자를 만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염치가 없었지만 저는 그 남자의 차를 얻었다. 호텔로 이동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갔는데 그 남자는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처럼 보였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국적은 미국인이었다. 어릴 적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란 그 남자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본 그 남자는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였고 위기에서 저를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잘생기고 훈남이었으면서도 생각도 어찌나 바른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호텔로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여기 맞죠? 그럼 앞으로는 조심해서 다니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아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신세를 졌는데 괜찮으시면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식사요네. 저는 내일 모레면 귀국해야 해서 그 전에 저녁 식사 한번 어떨까요? 그 남자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다음 날 우리 두 사람은 또 만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을 먹고 그 다음 날은 화려한 쇼핑몰을 함께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은 제가 한국에 돌아와도 계속 이어졌어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문장 구조가 일부 틀렸습니다. 올바른 한국어 문법에 따라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어졌어요. 매일 같이 전화를 통해 서로의 근황을 물었고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는 커지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은 인내하기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1년에 한두 번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 남자가 한국에 정착하겠다며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아무리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연구하는 것이 없는 낯선 곳에 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직 저 혼자만 보고 한국의 자리를 잡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지만 음식이나 문화가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더군요. 하지만 그 남자는 영어 강사로 취직을 하며 금방 적응해 나갔습니다. 원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만약 그런 남자라면 싶어요. 결혼 생각 없이는 결혼한다는 일이 망설이기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모두 이야기할 순 없지만 부모님은 입양 아들 출신 사위를 특별히 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결혼 생각이 없던 딸이 시집을 가게 되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은 조금은 걱정했지만 확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유명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로 일하면서 꽤나 많은 돈을 벌었고 저는 웹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알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매일 보고 같이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늘 자유를 꿈꿨던 제게는 정말 천지개벽할 일인 거죠. 사람들이 왜 짝을 만나 살아가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꼭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았나 봐요. 작은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린 딸자식이 마뜩잖게 보였을 겁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진지하게 속마음을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소영아, 그러지 말고 나서방이랑 엄마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어떻겠니?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은 했지만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어. 운동장 같은 쉼평 아파트에 아버지와 둘이 살면 곧 남자아이가 도니까 그냥 나서방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해. 나서방도 이젠 좋은 곳에 취직한 거니까 그냥 이 기회를 잡아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동안 거기에 머물면 돼. 좀 불편한 건 알지만 우리 집에서 살던 것처럼 적응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서방 성격이면 우리랑 사는데 금방 적응하지 않겠어? 또 능력 있는 부모님 덕분이 있으면 너희도 금방 배워서 잘 적응할 거야.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나 서방이랑 함께 생활해봐. 의논을 좀 해봐. 그래, 알았어. 생각은 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의 제안은 구미가 당겼습니다. 본가로 들어가 살면 매달 나가는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우리 두 사람의 직장과도 가까워서 다니기도 편했죠. 사는 환경이 쾌적해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건 제 마음일 뿐이고 신랑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문화에 익숙한 남편에게 데릴 사위가 가당키나 할까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의외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면 나야 좋지. 가족끼리 모여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두 분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건 소영이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장모님과 얼마나 친해지고 싶은데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남편 덕분에 우리는 오피스텔 신혼집을 정리하고 바로 본가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온전한 처가의 존재가 아니었는데도 처리하게 됐죠. 하지만 본래 성격이 거만하지 않은 남편에게는 별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장인에게도 두려움 없이 먼저 다가가고 장모님 대면에서 제 엄마처럼 편안하게 대했거든요. 엄마, 오늘 어떤 일 있었을까요? 아셨나요? 오늘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커피를 쏟았는데 너무 놀라서 119에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119에서 무엇이라고 했다면 휴지로 코를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휴 나와서 봐. 코피 정도로 119까지 불러서만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했는데요. 마지막에는 딸처럼 얌전한 엄마 곁에 붙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자에게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게 친숙해지는 모양 같았어요. 이제는 신랑이 조금 늦게 집에 온다면 먼저 남편을 찾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문화적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어른에게 해야 할 줄 몰라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고 음식이 맞지 않아 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서방은 왜 여태까지 김치도 못 먹는다는 거야? 내가 덜 매운 거도 안 가지면서도 못 먹는 거야? 통 못 먹겠지. 엄마 김치는 젓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 아직 내가 서방에겐 비리게 느껴지는 건가? 김치에 젓갈이 안 들어가면 어디가 김치니?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국 음식도 늘어가는데 내가 서방의 입맛을 길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건 알지. 그러니까 두고 봐. 햄버거만 먹고 산평생 사람한테 갑자기 젓갈이든 김치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고문이 무슨 말이라고? 너는 왜 그런 말을 계속해? 그래? 장모님이 정성껏 준 음식이 고문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야. 나도 남편이 노력하고 있는데, 알았어. 떨어져 살면 싸울 일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붙어 있으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착한 남편은 언제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씨, 김치 주세요. 응, 김치 아니 갑자기. 왜 김치에 대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김치는 잘 안 드셔요. 왜 김치를 안 드시냐고요?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다른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손을 안 댄 거죠. 미국에 있을 때도 김치를 사러 일부러 한인마트를 찾아가요. 아, 그래. 난 내가 김치를 좋아하는 줄 전혀 몰랐어. 흰쌀밥에 물을 말아서 김치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김치를 생각해서 힘들었다니까요. 김치 때문에 엄마랑 다툰다고 하니까 금세 엄마 앞에서 애교 부리네요. 남편이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처음 만난 그때 기억나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본가에 들어와서 사는데 집이 북적북적합니다. 남편의 익살 덕분에 집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늘 화목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식구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삶은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게 있으면 좋겠죠.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걸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기뻐할 만한데 더하여 살가운 사위라도 대령해서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배를 잡고 쓰러진 엄마를 발견한 사람은 신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엄마가 홀로 계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보관된 서류를 가져오러 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뻔한 상황이었어요. 놀란 남편은 급히 119에 신고하여 엄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절망적인 일들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작되었고요. 엄마의 심장이 더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진단은 우리 가족을 모두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투석은 물론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엄마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단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지요. 의사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환자께서는 원래 가지고 계신 질병도 있어서 수술이 100%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가족 중에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은 비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장을 기증하여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물론 아버지와 지방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까지 가족 전원이 신장을 공유할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 엄마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란 아버지가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암담했습니다. 이미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당장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 가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서 투석으로 버텨가며 장기를 기증해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해지기를 기다리며 엄마가 잘 버티도록 열심히 기도했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뒀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됐다. 이제 내 몫이 끝났으니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얼른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다. 남들보다 좀 먼저 가는 것이 뭐가 어떠냐고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엄마의 입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두려움이 가득 찼다. 엄마라고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전에 그런 엄마가 너무 가엾다. 견딜 수가 없었다. 남편은 매일 밤속으로 소리를 죽이며 눈물을 쏟는 저를 위로하느라 바빴다. 소영아, 너무 슬퍼하지 마. 분명 장모님은 힘을 내어 일어나실 것이다.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것이니 그러니까 울지 마. 여태 세상을 구경 다니며 딸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던 중에 엄마가 이렇게 아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슬프면 장모님도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당연한 일이겠지만 엄마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항상 수심이 느껴졌고 저와 남동생 또한 웃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표정에 항상 그늘이 드리웠어요. 신랑은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을 어떻게든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벼운 농담을 해보기도 하고 용돈을 털어 맛있는 음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네요. 가까이서 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이런데 정작 엄마 본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음에 초연한 것처럼 굴지만 엄마 속은 말이 아닐 겁니다. 신장기증 소식은 깜뜨무 소식인데 날은 자꾸만 흘러갑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꼭 살리고 싶었어요. 저와 같은 마음인 가족들이 엄마의 심장 이식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하는 날이 오면 엄마는 거의 초죽음이 되어 꼼짝도 못했어요. 갈수록 쇠약해지는 엄마를 볼수록 애가 탔습니다. 거기다가 우울감이 극도로 치솟은 엄마는 툭하면 짜증을 내거나 억지를 쓰며 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당시엔 어딘지 그렇게 쏟아지는 게요. 점심 먹고 나가서는 왜 이제 아들 팔로 하고 나 몰래 딴살림이라도 차린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부전 환자에게 좋다는 걸 얻어와서 약재 시장에 좀 다녀왔지 뭐 딴살림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누가 그런 거 필요하겠어요? 의사 할아버지 말로도 못 고친다는데 이따 약초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헛소리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봐야지. 이미 끝났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데 굳이 그렇게 애쓰는 척을 해야 하나요? 엄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도 가차없이 비판을 했어요. 처음에는 환자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이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야, 이소영, 너는 딸이라서는 엄마에게 저 따위로 행동하는 게 말이 되냐? 어째서 그러지? 나는 뭘 잘못했는데 엄마는 지난주에 머리 좀 자르러 가자고 했잖아. 왜 지금까지 말이 없는 거야? 그래. 너 엄마랑 미용실 같이 가는 거 참 말처럼 힘들 것 같지 않냐? 아무 생각 없이 깜빡한 거야. 미용실 가야 하는 거야. 지금 가도 괜찮은데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되었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맞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 죽으면 잔소리 안 듣고 살게. 좋겠네. 엄마, 왜 말을 계속 그렇게 해? 누가 엄마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어? 시끄러워. 꼴 보기 싫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일해. 엄마,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한마디도 안 했던 적이 많아.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던지곤 했어. 가끔은 짜증을 내기도 하고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외출복을 모조리 버린 적도 있고 펑펑 울기도 했어요. 산책이나 바람 쐬러 나가자 해도 꼼짝하기 싫다며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시곤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었지만 입에 대지 않았고 TV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엄마는 그저 텅 빈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런 엄마의 행동이 점차 악화되자 가족들 또한 피로해졌어요. 엄마의 병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흠집을 주고 있었고 어느 날 신랑이 치킨과 맥주를 들고 돌아왔어요. 웬 치킨인가요? 당신이 산 거 맞아요. 장모님이 이 브랜드 치킨을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 가족들끼리 같이 맥주도 마시고 치킨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래, 잘했네요. 아직 저녁 전이니까 오늘은 이걸로 때워야겠네요. 영 입맛이 없는 엄마 때문에 저녁 메뉴가 고민스러웠는데 다행히 잘 됐다 싶었어요. 가끔은 이런 센스를 발휘하는 남편이 훌륭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치킨과 맥주가 우리 집을 정말 난리통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가 특별히 좋아하는 치킨이라 그런지 그날은 엄마도 좀 드셨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더럽더럽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요. 장면을 지켜보다가 괜스레 코끝이 찡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서글프고 어렵기는 했지만 꾹 참고 내색하지 않았죠. 그러나 남편은 갑자기 엄마에게 뜬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있는 쉰평 아파트는 매우 비싸죠.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왜 그게 궁금한가요?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이 아파트가 장인어른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좋을 때 팔아서 돈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소영이와 함께 세계 여행도 다녀오고 싶어요. 뭐? 놀란 엄마가 입을 다물지 못해요. 저도 직접 들은 그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확인해봐도 믿기 어려웠어요. 우선 우리 가족의 시선이 모두 남편 쪽으로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건 내가 죽어서 이 아파트부터 팔아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건가요? 네,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소영이가 여행하는 걸 매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기회가 얼마나 값진지 몰랐네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양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땅의 평수도 상당할 텐데요. 나중에 그 땅을 팔면 좋을 것 같네요.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을 누가 관리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게 낫겠죠. 그 돈으로 소영이랑 영어 학원을 열까 생각 중이에요. 엄마 얼굴이 순간 표정이 어수룩해져서 신랑의 옆구리를 찌르고 눈치를 줘도 멈춰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나라면 올리나에게 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장모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은 우리가 잘 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놀랐고 아버지도 놀랐고 엄마는 더 놀랐어요. 평소에는 한마디도 살짝하게 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스스로 하다니요. 게다가 아픈 엄마 앞에서 할 말은 결코 아니었어요. 남편은 선을 넘어서 한참 넘었습니다. 나 서방,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자네?
지금 나 빨리 죽으라고 재촉하는 게인가 뭐? 내가 남기고 간 재산을 잘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장모님,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벌이 내릴 겁니다. 내린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장모님이 아픈 것도 다 장모님이 범한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하나 남편이 그러면서 재밌다는 듯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남편이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저도 헷갈려요. 엄마는 화가 나서 손까지 부르르 떠시던데 제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으니 엄마는 어찌할지요. 여보, 왜 그래요? 정말 취했어? 아니야, 나 하나도 안 취한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당신도 장모님이 당신을 힘들게 했잖아. 장모님이 아프다며요. 툭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고 있네요. 그런데 장모님이 남긴 재산은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이라 생각해요. 그 재산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내 남편이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예요. 그가 미쳤거나 돌아버리지 않는 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릴 리가 없을 텐데요. 제가 남편을 말로도 없이 화가 나는 친모가 상을 뒤엎어 버렸다네요. 그녀가 신랑을 노려볼 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꿈도 깰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테니까. 반드시 내가 죽어도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어요. 아니, 안 죽어. 나는 그런 소리를 할 생각이 없어. 싫어하면서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깨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장모님의 뜻대로 되는 건가요? 모두 죽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먼저 가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며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화가 나서 어찌나 손을 퍼뜨릴지 말입니다. 왜 자꾸 예민한 엄마를 못마땅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폭발한 엄마는 상을 뒤집은 것으로는 부족했고 대목소리를 지르며 신랑의 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엄마를 붙잡아서 말리고 저는 끝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는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다. 그날 우리 집은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가 되었어요. 집 근처 놀이터로 남편을 끌고 나온 나는 남편에게 뺏는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정말 왜 이래? 정말 우리 엄마 재산 타면서 이러는 거야? 미쳤어. 아, 정말 미쳤냐고. 엄마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러냐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간 쌓여왔던 불안이나 서남 같은 게 터져나온 모양이었어요. 우한이는 집에 남편 하나를 믿고 의지했는데 사람까지 엇나가 버리니까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어깨까지 들썩이며 오는 나에게 남편이 다가와서 등을 토닥여줄게. 소영아. 울지 마라. 나는 장모님의 재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럼 왜 아까는 그런 말을 했는지, 엄마에게 심하게 말했던 것을 왜 물었냐고? 그건 내가 말이야. 장모님을 계속 지켜봤는데 장모님이 병으로 인해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 의사가 그랬어. 환자가 힘을 내지 않고 자주 화를 내거나 우울해 보일 때 위급한 거야? 의욕이 없으면 이식 수술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무기력한 장모님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못되게 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남편의 설명은 왜였는지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굴었던 엄마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주려고 충격요법을 사용했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는 틀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무기력했고 때때로는 날이 바짝 서 있기도 했죠. 미국에서 살던 남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특한 생각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자극하면 진짜로 삶에 대한 의욕이 솟아나서 진정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장담할 순 없지만 일단 내가 보기에는 장모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 효과를 기대해 봐야지. 하지만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엄마를 고칠 길이 없는데
가족들이 그런 생각부터 하면 더 안 되는 거야? 길이 있든 없든 환자는 본인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는 거잖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기적은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왠지 남편의 말이 황량했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 깊은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게요. 다행한 생각이었습니다. 피터도 한국에 오기로 한 것이라 일이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피터는 미국에 사는 제부인 아기가 맞아. 그런데 그 아기가 왜 한국에 오는지 내가 부탁했더니 기꺼이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도련님도 신장 적합 검사를 받을 거예요. 남편의 의붓동생인 도련님도 어릴 적에 양부모님에게 입양받았는데 남편과 동일한 국적 출신이라서 두 사람이 특별하게 지내는군요. 그래서 남편의 사정을 들은 도련님이 자신의 신장이 맞다면 기꺼이 기증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설명은 절 놀라게 하기 충분했어요. 아무리 형의 부탁이라고 해도 이런 결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형수의 어머니 1인이 어쩌면 남이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를 위해 일부러 한국까지 찾아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기증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죠. 하지만 장모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괜히 장모님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신장이 쉬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비밀로 하자. 응, 그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리고 얼마 뒤 도련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그리고 곧장 신장 적합도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오며 엄마께서 신장을 기증해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이에 저는 도련님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에게 신장을 기증해도 괜찮겠냐고요? 도련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제게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한국에 보답할 수 있어서 기쁘답니다. 남편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인데 어째서 생각이 꼭 닮았을까요? 저는 도련님의 호의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위태로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한 마음을 염치불구하고 받아야 했어요. 누가 신장을 내주었는지 우리는 엄마에겐 수술이 모두 끝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하고 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충격요법 덕분인지 엄마는 수술 날까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며 수술을 받을 만반의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엄마는 남편 덕분에 역대급 반전 드라마 한 편을 써냈어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환자가 잘 버텨준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대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우리는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이 왜 독한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엄마의 이식을 위해 남편의 가족들에게까지 부탁했고 막내 도련님이 일부러 한국까지 와서 엄마에게 신장을 기증했던 사실까지 전부 말했어요. 말이었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을 야속하게만 생각했다며 고맙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가족에게 도련님은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도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그리고 후에 건강을 되찾은 엄마는 일부러 미국까지 찾아가서 도련님과 사돈 어른들께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목숨을 구해준 이 신세를 언젠가는 꼭 갚겠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우리가 모두 이해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들은 껄껄 웃으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요. 지금 엄마는 남편을 거의 친자식과 다름없이 대하고 계세요. 툭하면 나서방을 찾으며 나서방이 당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면 남편은 가끔 엄마에게 이런 농담을 건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재산 남기지 말고 다 쓰셔야 돼요. 남기면 내가 다 가질 겁니다. 아유, 우리 나서방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어주지. 날 하나도 안 아까워. 예, 정말요.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잃지 않고 싶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을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부디 애청자분들도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